요즘 환율이 높다 보니 환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환율 때문에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번 게시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매일 18시간 공복을 지키고 운동 후에 건강하게 차린 첫 끼를 먹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없고 운동 후에 맑은 정신이 오래 유지돼요. 저녁에는 아이를 재우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상 작업을 합니다. 하루 수면이 5시간 정도예요. 매일 이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겠죠. 삶에서 체력이 중요하듯 돈에도 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쌓아놓은 체력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생산해내듯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행위가 제 돈에 체력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환차손이 스트레스인 사람과 환차손이 기회로 보이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주식 실력이 다른 게 아닐 거예요. 달러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환율이 내려갈 때 손실처럼 느껴지겠죠. 근거가 있으면 환율이 내려갈 때 달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같은 숫자인데 보고 있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신체가 늙어가듯 결국 모든 화폐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치를 가장 잘 유지하고 유동성도 풍부한 통화가 달러입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에요. 원화도 마찬가지죠. 원화가 장기적으로 약세 방향이라면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원화 약세를 버텨주는 구조가 될 겁니다. 환차손이 낮다는 건 단기적으로 달러가 약해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원화가 더 약해진다면 환차손은 일시적인 노이즈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환차익은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세도 원화, 밥값도 원화, 교육비도 원화예요. 달러가 아무리 강해도 원화로 바꾸는 순간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죠. 이걸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상황이 많이 다를 거예요. 환차손이 생겼을 때 모르고 들어간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겠죠. 알고 들어간 사람은 예상했던 범위 안에 일이 될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멘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 없는 환전은 스트레스가 되지만 이유 있는 환전은 전략이 됩니다. 그 이유가 생기면 환율이 흔들릴 때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보가 되겠죠.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고 환율이 올라가면 내 달러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든 이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모두 활용 가능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높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환전해요. 환율이 쌀 때만 환전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타이밍을 재게 되잖아요. 타이밍을 재는 순간 그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잘 맞추면 다행이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차피 장기로 들고 갈 자산이라면 지금 환율이 조금 높은 게 10년 뒤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지 않는 게 더 큰 기회비용일 수 있어요. 환전도 루틴 안에 두세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국내 절세 계좌에서 환노출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달러 강세 구간에서 환차익이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직투처럼 달러를 직접 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절세 효과에 환율 방향까지 같이 담게 되죠. 직투가 부담스럽다면 환노출 상품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기반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만들어내듯 달러를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늘려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같은 원리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오래 달릴 수 있어요. 달러가 곧 제 돈의 체력입니다. 환차손 스트레스는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지 근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거가 쌓이면 환율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에요. 전 세계 돈이 흐르는 방향에 내 자산을 올려놓고 기다리는 것, 그 확신이 생기면 환차손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